삼성 엔지니어링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1.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7%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외주비를 변동비로 인식하고 있음을 조금 부기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소수의 원칙이지만은 이것이 전체 건설업에 적용돼도 합리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향후 건설업을 분석할 때 외주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해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미리 그런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KIFRS 1115호는 미청구공사를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스루풋은 이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즉 매출론을 인식을 안 하는 그런 손익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미청구공사가 증가를 하면은 매출액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1.8%가 증가했어요. 근데 미청구공사가 49% 더 증가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이제 미청구공사에게 부풀리게 계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더 좀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6.2%밖에 증가 안 했고 판매관리비 적게 올렸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44% 증가한 것으로 최종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스루풋 회계로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있는데 이 매출 재료비가 자재비와 외주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보다 더 상승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매출이 41.8%인데 매출 재료비가 44.8%니까 이게 단가들이 인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루풋율은 1.5% 하락을 했고 운영비용은 36%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생산성 좀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은 스루풋 영업이익은 2,654억 원으로서 27% 증가에 그쳤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97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역시 계약자산 미청구공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재고자산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청구공사의 증가액이 손익계산을 하는데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5,628억 원이나 미청구공사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이 스루풋 영업이익은 나는 거죠. 수주산업은 수주사항이 중요한 건데 국내 광급이 있고 국내 민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공사가 있는데 한 14조 원의 이 수주잔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이 정도면은 많은 건지 어떤지 실제 현장 건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규모는 3대 건설사 또는 4대 건설사보다는 좀 수주잔액은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단에 나와 있는 이런 흐름식으로 언젠가는 공시를 이 기업들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기업 신뢰도가 좀 많이 올라갈 거다 하는 게 끊임없는 저의 주장인 거죠. 마찬가지로 재고자산 내역도 이렇게 흐름으로 공시를 해야 될 거다. 물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재고자산 관리를 하지 않고 모두 외주 하청 업체한테 맡기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 슬로픈율과 재고회전율 비교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계약자산만 해당하죠. 약간 그 1.3회전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자재비하고 외주비니까 이게 좀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수르픈율도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이미 기수주 계약 된 거에 비해서 원재료 가격이 올랐으니까 마진율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그 쉽게 해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이 재고자산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의 케이스를 통해 특별한 것을 노말, 정상적인 거로 향후 분석 방향을 정형해 보고자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서 외주비를 변동비로 인식하기로 합니다. 미청구공사가 존재하는 한, 왜냐하면 미청구공사에게는 그 자재비하고 그 다음에 그 외주비, 이런 그 운영 비용이 그 애드가 되어 있는 그런 평가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외주비를 그 변동비 성격으로 인식하겠다 하는 생각이 이번 3분기 분석에서 그 새롭게 기준을 정해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 자재비 및 외주비가 43.3%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 3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이 외주비를 뺀 가공 비율이니까 그 직영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 자재비 포함해서 그 외주비 단가가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이 손익계산서에서 그 예측한 거하고 아니 추정한 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동일한 추정을 하게 만듭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그 미청구 공사의 증가액과 일치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미청구 공사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4,60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3.4%가 금액상 증가했고 직원 수는 262명이 크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제 3분기까지의 그 평균 임금은 8,300만 원인데 연간 한 1억 원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 건설, 이 현장 건설을 뭐 좀 많이 하는 그런 회사에 비해서는 좀 낮은데 제 생각에는 그 엔지니어링 회사다 보니까 캐드 요원이 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엔지니어링 회사에 계속 직원들이 증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AI가 들어오는 그 드로잉 하는 그 도면을 그리는 어떤 그런 거에 자동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현재 캐드 업종은 일자리가 많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언젠가는 줄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원가 회계 기준으로 3분기까지의 그 4조 8천억 그 매출의 결과에 의해서 연말까지 매출을 예상해 보면 한 6조 원 정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6조 원으로 그 매출이 된다 그러면은 한 1조 4천억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아까 그 이 계약자산 그 미청구 공사가 거의 그 100% 정도 증가했었거든요. 그래서 50%만 증가한다 나머지 동안에. 그러면 50% 거꾸로 깎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9,543억 원으로 크게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으로 봐서도 스루풋도 한 6조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스루풋 상으로는 예상이익이 크지가 않습니다. 한 3천억 정도. 그래서 또 단가를 올릴 수는 없고 이미 그 이 수주가 확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뭐 정산해 줄 리도 없고 발주처에서 그러면은 그 이 미천공사 회전율을 좀 올려보자. 6.3%. 이 얘기 회전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공사 작업하고 있는 것을 그 더 빨리 끝내 가지고 매출을 추가 인식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6조 한 7천억 정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한 4,911억 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현실적이고 저는 그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가를 보면은 이 임팩트 미래 가치도 좀 30%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그 주가도 좀 올랐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그런데 이제 286%밖에는 되지 않네요. 왜냐면은 그 BPS 가격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주명을 보면은 삼성 SDI가 12.69%, 국민연금이 9.64%, 삼성물산이 들어와 있죠. 6.97%. 그런데 외국인 지분이 무려 41%나 매우 높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침을 좀 흘리는 그런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삼성 그 엔지니어링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